2025년 10월 27일 한국 증시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선을 돌파했어요. 종가 기준 4042.83, 1980년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지 45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는 53만 원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코스피는 3,998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4천선을 내준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고점인가?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오른다는데 더 사야 하나?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KB증권과 JP모건이 막 발표한 2026년 전망,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기회인 이유를 실제 데이터로 전부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넘긴 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1989년 1000 돌파, 2007년 2000 돌파, 2021년 3000 돌파, 그리고 2025년 4000 돌파.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너무 고생했거든요. 2021년 초 3천 넘었을 때 앞으로 더 오른다며 주식 샀던 분들 4년 동안 마이너스였잖아요. 미국 S&P 500은 같은 기간 40% 올랐는데 코스피는 그 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25년 4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4월 9일 코스피가 229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만에 175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무려 76% 상승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KB증권과 JP모건이 10월 28일과 29일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4명도 직접 인터뷰했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스피 5천 간다. KB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5천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25% 더 오른다는 거예요. JP모건은 더 공격적이었어요. 12개월 목표치 5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6천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금보다 50% 상승이에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항상 낙관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냥 주식 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근거를 보니까 아니었어요. 진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 40년 만에 3저 호황입니다. 3저가 뭐냐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예요. KB증권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되는 조합이다.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가 동시에 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실제로 2025년 10월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2에서 96으로 떨어졌고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서 71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도 미국 연준이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달러 약세와 유가 하락은 한국 기업들의 채산성을 개선시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죠. 실제로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4조 7천억 원어치 샀습니다.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에도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해요.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8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HBM을 포함한 디램 공급 증가는 2028년부터나 가능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PO 공장이 그때 가동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26년과 2027년 동안 디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는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안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회사들은 돈을 엄청 멉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2024년 영업이익이 23조 원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도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했죠. 세 번째 근거, 밸류업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에요. 기업들한테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8%에서 3.4%로 올랐어요. KB증권은 2025년엔 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PBR도 개선되고 있어요. 한국 주식의 PBR이 평균 0.8배인데 이게 1.2배만 돼도 주가는 50% 오르는 겁니다. 네 번째 근거, 미중 관세 갈등 완화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합의를 했어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도 100% 추가 관세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 엄청난 호재예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10월 들어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KB증권이 제시한 선호 업종 탑 6입니다. 첫째,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여전히 1순위예요. KB증권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60만 원, 삼성전자 12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각각 12%, 19%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둘째, 원전과 전력입니다. 이게 의외의 복병이에요. 미국이 원전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을 원전 기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못해요.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마누가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에요. Manuga, 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 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수혜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셋째, 조선입니다.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의 수주잔고가 120조 원이에요. 향후 3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죠. 특히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발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방산 수출이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발주가 들어왔거든요. 2025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됩니다. 다섯째, 증권입니다. 증시가 화랑이면 증권사가 돈을 벌죠.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봅니다. 특히 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섯째, 2차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2023년 주춤했지만 2025년부터 다시 성장합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1,700만 대 예상이에요. 2024년 대비 21% 증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이 대표 종목이죠. 그럼 실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코스피 5000 대비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도체 30%,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원전 전력 20%,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조선 15%,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방산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지넥스원, 2차전지 10%, LG에너지솔루션, 증권 10%, KB금융과 미래에셋증권. 근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합니다. 만약 반도체가 꺾이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둘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거나 AI 버블론이 현실화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승의 70%가 외국인 매수로 이뤄졌거든요. 셋째, 환율입니다. 달러에서 원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이 나니까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 적기입니다. 넷째, 관세 협상 결과입니다.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나올 예정인데 만약 결렬되면 코스피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개월에 걸쳐 나눠 사는 겁니다. 코스피가 3,8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죠. 둘째, 반도체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한 업종에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원전, 조선, 방산으로 분산하세요. 셋째,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코스피는 하루에 50포인트씩 움직여요. 4,000 넘었다가 3,950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팔고 사면 수수료만 날립니다. 넷째, 목표가를 정하세요. 코스피 4,500 되면 30% 팔고 5,000 되면 추가로 30% 판다 이런 식으로요. 욕심내다가 고점에서 못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50대 직장인 H씨는 2025년 5월부터 코스피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피가 2,800일 때예요. SK하이닉스 500만원, 두산에너빌리티 300만원, 한화오션 300만원, LG에너지솔루션 200만원, 총 1,300만원 투자했어요. 5개월 후인 지금 포트폴리오 가치가 2,040만원이 됐습니다. 수익률 56.9%. H씨는 코스피 4,500 되면 30% 익절하고 5,000 되면 추가로 30% 익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장기 보유한다고 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빨리 부자 되고 싶다고 신용융자하면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10% 조정받으면 강제 청산당할 수 있어요. 둘째, 테마주 조심하세요. AI 관련주, 양자 컴퓨터주 이런 거 뉴스 나온다고 덥석 사면 안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만 사세요. 셋째, 증권사 리포트만 믿지 마세요. 증권사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하세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전망, KB증권과 JP모건의 5,000 목표치,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KB증권과 JP모건이 2026년 코스피 5,000 제시 40년 만에 3저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근거. 둘째, 반도체 30%, 원전 20%, 조선 15%, 방산 15%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 필수. 셋째, 분할 매수 전략으로 3,800선에서 추가 매수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 이번 주부터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한 종목에 50만원씩만 넣어도 됩니다. 2026년 코스피 5,000 되면 여러분 계좌는 25% 이상 불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코스피 4,000 돌파 후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보유 중인 종목과 고민되는 부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vs 원전, 2026년 더 오를 업종은 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